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지난번 김광현 선수에 이어 이번에는 류현진 선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2년간 류현진 선수는 최고의 활약을 하며 저희 채널의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줬는데요. 2019년 내셔널리그 사이영 2위, 2020년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 3위, 2020년 선발투수 랭킹 5위이자 좌완 1위, 2021년 선발투수 랭킹 6위이자 좌완 1위, 2019년 메이저리그 평균자책점 1위와 함께 지난 2년간 기록한 평균자책점 2.4123은 2.4154를 기록한 제이콥 디그롬을 0.0001 차이로 제친 메이저리그 1위입니다. 지난해 류현진은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3.0을 기록함으로써 3.3인 클리브랜드 쉐인 비버에 이어 메이저리그 투수 2위에 올랐는데요.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수상자인 트레버 바우어가 2.7, 2위를 한 다르비슈도 2.7, 3위 디그롬은 2.6,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 2위 마에다는 1.5였습니다. 60경기 시즌에서 올린 승리 기여도 3.0을 162경기 시즌으로 환산하면 8.1이 되는데요. 재미로 보면 이는 클레이튼 커쇼가 2013년에 기록한 단일 시즌 최고 기록과 같습니다. 류현진은 2019년 승리 기여도가 팬그래프는 4.8, 레퍼런스는 4.0으로 팬그래프가 더 높았고 2020년은 팬그래프 1.8, 레퍼런스 3.0으로 레퍼런스가 더 높았는데요. 이는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의 경우 팀 수비를 대단히 크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토론토의 수비는 아메리칸 리그 꼴찌이자 메이저리그 29위였습니다. 저는 류현진 선수의 토론토행이 발표되고 나서 2020 시즌 평균 자책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2019년 평균 자책점이 2.3이었으니까 여기에 1.0을 더한 3.31을 예상한 바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집스 예상은 4.15였습니다. 제가 3.3이라는 숫자를 제시한 건 다저스에서 토론토로 바뀌는 팀 수비와 아메리칸 리그 동부라는 어려움을 어림잡아 1.0의 상승 요인으로 봤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류현진은 전년 대비 0.37밖에 오르지 않은 2.69를 기록함으로써 아메리칸 리그 4위에 오르게 됩니다. 팀 수비를 믿지 못하다 보니 류현진은 2019년 1.2개였던 9이닝당 볼넷이 2020년 2.3개로 1.1개가 올랐지만 9이닝당 탈삼진은 8.0개에서 9.7개로 올라 커리어 하이를 찍었고 9이닝당 피홈런 역시 2019년 0.84개와 2020년 0.81개로 알동으로 가면 홈런이 늘어날 거라는 예상 또한 빗나가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류현진은 어떻게 이렇게 잘 던지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지난해 메이저리그 평균자책점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쉐인 비버, 2위는 트레버 바우어, 3위는 댈러스 카이클, 4위는 다르비슈, 5위는 디넬슨 라멧, 6위는 크리스 배싯, 7위는 제이콥 디그롬, 8위는 류현진, 그리고 9위는 0.01 차이로 마에다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름 옆에 패스볼 평균 구속을 적어보겠습니다. 딱 2명의 이질적인 존재가 느껴지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패스볼 평균 구속이 90마일도 되지 않는 2명, 댈러스 카이클과 류현진입니다. 류현진은 규정 이닝 40명 중 33위, 카이클은 39위인데요. 38위는 87.3마일인 카일 핸드릭스, 40위는 87.1마일인 잭 그레인키입니다. 2019년 90.6마일에서 2020년 89.6마일로 1.0마일이 떨어진 류현진의 평균 구속은 스태캐스트를 기준으로도 399명 중 364위였는데요. 그렇다면 류현진은 떨어진 구속으로도 어떻게 이렇게 잘 던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류현진보다도 구속이 느린 카이클은 왜 이렇게 잘 던지고 있는 걸까요? 두 선수의 공통적인 비결은 바로 커터입니다. 체인지업은 늘 류현진의 최고 무기였습니다. 데뷔 시즌 피안타율 1할 6푼 8리를 기록하며 콜 해멀스에 이어 메이저리그 2위라는 평가를 받았던 류현진의 체인지업은 2014년 피안타율 3할 9리로 잠깐 흔들렸을 뿐 2017년 2할 2푼 7리, 2018년 1할 6푼 1리, 2019년 1할 9푼, 그리고 지난해 1할 8푼 5리로 매년 강력했습니다.
놀라운 건 커터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2017 시즌 중반부터 던지기 시작한 커터는 2018년 피안타율이 2할 7푼 4리, 2019년 피안타율이 2할 8푼 5리에 달했지만 2020년에는 2할을 기록하게 됩니다. 지난해 류현진의 구속 감소를 막아준 건 바로 커터였던 겁니다. 류현진 선수는 커터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카이클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류현진은 왜 카이클을 골랐냐는 질문에 대해 카이클과 함께 사바시아의 영상도 많이 참고했다. 둘은 나와 같은 좌완이면서도 나와 비슷한 구속을 보이는 투수들이다. 그리고 모두 커터와 체인지업을 구사한다. 나와 비슷한 점이 많아 둘의 영상을 많이 찾아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서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류현진 선수의 분석대로 둘은 구속 저하의 고민을 커터로 풀어낸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사바시아는 슬라이더, 카이클은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이라는 확실한 스트라이크 아웃 피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위가 떨어진 패스트볼을 돕는 작은 각의 커터가 필요한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류현진은 자신의 상태와 자신에게 필요한 커터의 종류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류현진은 커터의 피안타율을 2019년 2할 8푼 5리에서 2020년 2할로 낮추는 데 성공합니다. 좌타자와 우타자를 구분해서 보면 좌타자 상대 커터 피안타율은 2019년이 2할 2푼 1리, 2020년이 2할 2푼 1리로 2019년과 2020년이 똑같았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건 우타자였는데요. 류현진이 우타자를 상대로 던진 커터는 피안타율이 2019년 2할 9푼 5리에서 2020년 1할 9푼 6리로 9푼 9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류현진은 어떤 방법으로 이런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류현진은 우타자 상대 커터를 2019년까지는 카이클의 사용 방식을 따라합니다. 따라서 카이클처럼 주로 커터를 우타자의 몸쪽 코스로 구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류현진이 우타자 몸쪽으로 던진 커터는 피안타율이 2할 9푼 1리였으며 특히 아웃존 하단으로 들어간 경우는 피안타율이 3할이었고 특히 피장타율은 0.800에 달했습니다. 이에 류현진은 커터의 사용법에 변화를 줍니다. 먼저 보시는 그림은 류현진이 2019년 우타자에게 던진 커터의 코스입니다. 우타자 몸쪽 낮은 코스와 그 위의 코스, 그리고 가운데 낮은 코스, 세 코스로 들어간 커터의 비중이 33%인 반면 높게 구사된 커터의 비중은 21%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류현진은 몸쪽 낮은 코스 비중을 2019년 33%에서 16%로 낮추고 높은 코스의 비중을 2019년 21%에서 2020년 30%로 크게 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 류현진은 우타자에게 커터를 철저하게 높게 던진 건데요. 하지만 비밀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의 로케이션 변화인데요. 류현진은 우타자를 상대로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바깥쪽으로 던진 커터의 비중이 2019년 32%에서 2020년 42%까지 상승했습니다. 성적 역시 13타수 3안타, 10탈삼진, 피안타율 7푼 7리, 헛스윙률 55%로 매우 효과적인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류현진은 2019년에 많이 던졌던 우타자 몸쪽 커터의 비중을 크게 줄이고 커터를 높게 던지기 위해 노력한 겁니다. 류현진 선수가 한화에 입단했을 때 체인지업을 가르쳐준 걸로 알려진 송진우는 내가 가르쳐준 건 맞다. 그런데 가르쳐주자마자 자기에게 맞게 변형을 시키더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류현진은 카이클을 연구한 커터를 자신에 맞게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류현진과 카이클의 차이는 카이클은 우타자의 몸쪽으로 낮게 파고들 수 있는 슬라이더를 가지고 있지만 류현진은 그런 슬라이더가 없다는 거고 그 코스로 커터를 던지게 되면 슬라이더보다 꺾이는 각이 적은 커터는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류현진을 볼 때마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문구가 생각납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그리고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류현진은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지난번 김광현 선수 분석에 이어 오늘 류현진 선수에 대한 SD 분석 어떠셨나요? 저희도 늘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이었습니다. 안녕.